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 줄의 힘에겐 유일한 에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줄의 힘입니다.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려보았습니다. 한여름엔 비 오듯 쏟아졌던 땀이 이젠 등줄기에 조용히 흐르는 것을 느끼며 정말 가을이구나 싶었습니다. 중간에 멈춰 휴식을 취하다가 오래전 핸드폰에 메모해두었던 달라이 라마의 명언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너의 말투를 바꿔라.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은 말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조차 그 출발이 나의 말투를 바꾸는 일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말투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간관계와 소통의 세계적 석학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우선 두 가지를 바꿔라. 첫째, 말하는 사람에서 듣는 사람이 되라. 둘째, 주장형 말투를 배려형 말투로 바꿔라. 이 두 가지만 바꿔도 다음날 아침 깜짝 놀랄 것이다. 한때 꼰대라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나 때는 말야라는 비아냥스러운 말투와 함께 꼰대라는 말은 일종의 은어인데 원래 늙은이 선생님을 의미하는 은어였다가 요즘은 말이 통하지 않고 권위적인 말투와 생각을 가진 늙은이라는 좀 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때는 말야라는 말투로 꼰대를 비아냥거립니다. 원래 존재의 특징은 말투입니다. 군인에게는 군인만의 말투가 있고 형사에게는 형사만의 말투가 있고 검사에게도 검사만의 말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린아이의 말투가 따로 있습니다. 빵꾸 똥꾸가 대표적입니다. 이렇듯 존재 자체가 그 존재의 특징을 표현하고 거꾸로 그 존재만의 특징을 만들어주는 통로는 바로 말투입니다. 그 사람의 연봉도, 그 사람의 외모도, 그 사람의 옷차림도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말투처럼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말투야말로 그 사람의 지나온 인생과 모든 것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나이테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말투가 중요하면 달라이 라마 같은 분도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너의 말투를 바꿔라고 했겠습니까? 세상이 바뀐다는 것은 그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려면 우선 사람들의 말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개인의 인생과 그 인생들의 집합인 세상이 바뀔 정도이니 말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성형이 성공하면 인생이 바뀐다고들 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인생이 바뀐다고들 합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어떤 일이든 일주일에 100시간을 2년을 하면 인생이 바뀐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 많은 성현과 석학들이 이고동성으로 말하는 간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우선 말투를 바꿔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말하세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금융작가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내일 할 일의 목록이 아니라 오늘 한 일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단어는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일이라는 단어와 말투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불행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일부터 운동하겠다, 내일부터 살 빼기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승자의 단어이고 내일은 패자들의 단어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실천하는 것,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떠나서 오늘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내일 하겠다 혹은 언젠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행동심리학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습관처럼 오늘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실천력이 내일 하겠다, 언젠가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말처럼 당장 오늘 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오늘 하겠다는 반복적인 말이 결국은 실천하게 하는 힘이 더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말대로 실천하는 것에 대한 강박은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대로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면 실천력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3000번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인디언 속담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뭐든지 오늘 하겠다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충고나 조언을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내가 특정 분야의 수십 년 전문가였다면 교수는 아니라도 거의 박사급일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의 모습과 고민들, 대부분 내가 경험하고 겪었던 것들입니다. 충고나 조언은 거의 참기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하다는 것을 모두들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싶고 말하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충고하지 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말로 전해지지 않으며 전해질 수도 없다. 몇십 년의 경험은 말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직접 경험해보고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충고는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알맹이는 빠진 채 말로 전해질 수 있는 껍데기만 전해줄 뿐이다. 게다가 충고나 조언은 대부분 반감만 사게 된다. 그러니 충고하지 마라. 장자와 같은 현인들이나 데일 카네기 같은 인간관계 전문가들이 이고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충고나 조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직위가 낮다고 함부로 충고나 조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상대에게 상처와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평균적인 아기들의 걸음마는 약 2000번의 실패 후에 성공합니다. 2000번쯤은 엉덩방아를 쪄봐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기에게 부모가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기가 걷는 시도를 계속할 수 있게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줄 뿐입니다. 어떻게 걷는 건지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모범을 보여주고 응원하고 격려할 뿐입니다. 이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신체적 핸디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아기의 손을 잡아서 거의 반강제로 걷게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도 특히 정신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기들이 부모에게 반감을 갖게 하며 걷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상처와 트라우마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열등감이 무의식에 구조화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들도 이렇습니다. 하물며 성인들도 타인의 충고나 조언에 무의식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지속될 경우 상처나 트라우마를 갖게 됩니다. 오히려 동기부여가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화를 할 때 충고나 조언 대신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응원과 격려에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응원과 격려가 반복될 때 어느 시점에 그는 당신에게 거꾸로 충고나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그때까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경청해주고 담백하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몇 번 하면 상대방이 당신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들의 달라진 눈길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주 받게 되면 당신의 인생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말만 듣고 상대방의 관심사만 얘기하세요. 우리는 대부분 말하려고 사람을 사깁니다. 우리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 평생을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물론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뿐입니다. 인정합니다. 수다 떠는 것만큼 스트레스 풀리는 일도 없으니까요. 형태와 방식만 다를 뿐 여기에는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 그럴 만한 이유와 의미가 있는 사람 1명 혹은 2명 혹은 3명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한 얘기만 해주세요. 할 말이 없을 때는 들어주기만 하세요. 그렇게 듣다 보면 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말들이 생겨납니다. 이 사람들에게만큼은 이런 대화를 최소한 10번 이상 하세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부러라도 그럴 이유가 있는 사람 혹은 사람 몇 명을 지정해서 해보세요. 과연 10번 이상 그렇게 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도 유명한 인간관계의 세계적 석학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얘기를 그만두고 상대의 얘기를 듣고 상대의 관심사에 대한 얘기만 계속한다면, 만약 그 일을 2개월만 한다면 당신이 지난 2년간 이 상대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들보다 훨씬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얘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듣는다면 당신이 수십 년간 만든 친구들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친구가 많아져서 인생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을 무조건 신뢰하는 눈길과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경험을 단 1년이라도 해보아라. 당신이 아무리 저항해도 당신의 인생은 더 높은 곳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이제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들은 결국 당신의 얘기를 진심으로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가 바로 당신이 말할 시간이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간단한 얘기만 몇 마디 하고 결국 다시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관심사만 얘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당신 스스로의 얘기를 따분하게 생각하게 된다. 내가 다 아는 내 얘기. 얼마나 따분한가. 진심을 나눌 친구, 진심으로 같이 일한 동지, 진심으로 오랫동안 사랑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해주는 것을 통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말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성형이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사실 외모는 타고나는 것입니다. 외모는 인위적으로 관리는 해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배우는 것입니다. 목소리는 일부 타고난 면이 있으나 좋은 목소리조차 발성법을 통해 배우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말투도 그렇습니다. 시간당 강의료가 1억 원이 넘었었다는 성공학의 대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말투는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그것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거나 빨리 타이핑을 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연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신은 삶의 모든 부분의 질을 급격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고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가 많이 드는 컨설팅 회사에서 말투를 교정받지 못한다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발성법과 말투를 가진 영화 배우나 MC들의 말투와 톤과 발성법을 혼자서 똑같이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성의 매력에 대한 조사에서 말투와 목소리가 항상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성이건 동성이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경제적 능력이나 외모만큼이나 말투와 목소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말투와 목소리가 경제적 능력이나 외모보다 더 지배적인 요소라고들 합니다. 마치 운동을 하듯이 자전거를 타듯이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서 목소리와 말투와 발성법이 좋다고 생각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목소리가 좋다고 호감을 주는 배우들의 대사를 따라해보세요. 성대모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발성법과 말투를 따라해보세요. 말투와 발성법이 달라졌을 때 주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눈빛 앞에서 상스러운 말과 말투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상호작용하며 달라진 말투와 발성과 함께 인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줄의 힘과 함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자의 장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당신의 무기는 무엇인가 등에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말투가 인생을 바꾼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말하기. 충고나
조언하지 않기. 상대방의 말만 듣고 상대방에 대한 말만 하기. 자전거처럼 말투를 배우고 연습하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것들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말투가 변하고 그에 따라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눈빛이 달라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